오늘은 제가 이제, 어, 감정의 마음챙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습을 나중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모두 관심이 많은 주제일 것 같아요. 감정의 마음챙김. 자료를 보내드려서 이제 읽어보신 분도 있고, 읽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감정이 딱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마주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되게 그 안에 내가 함몰이 되거나, 또 특정한 감정에서는 우리가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기도 해요. 음, 트랜스 상태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게 현실적으로는, 머리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내가 나를, 힘든 상황은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음, 이거는 내 핵심 트리거가 이제 건드려졌을 때 이렇게 감정적인 혼란 상태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작든 크든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어렸을 때나 성인이 됐을 때나 어떤 경험과 관련이 있는 건드려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드려졌던 무슨 특정한 이벤트가 있었던 거에는 사람들이 집착이 생겨요. 다시는 그거를 만나고 싶지 않은. 음. 그래서 벽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벽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되게 듣는 것도 왜곡돼서 되게 듣고, 그리고 보는 것도 되게 왜곡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것만 방점을 찍어서 듣기도 하고, 그것만 방점을 찍어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아, 나는 이런 게 건드려졌을 때는 되게 민감해 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집착이 생기게 되면은 감정이 올라올 때 트랜스 상황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집착이 딱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왜곡을 시작해요. 합리화를 한다든지, 되게 부인을 한다든지, 되게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항을 한다든지, 그 감정이 올라오면은 막 주체를 못하는, 다 하나씩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만 들으면 내가 이렇게 막, 그,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지고, 음, 아니라고 하고 싶고, 막 부인하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경우도 있죠. 누군가는 되게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아프게 들리는, 음. 아, 그래서,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누군가는, 그래? 뭐, 그 방법도 좋겠네,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건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굉장히 듣기 싫고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어떻게 다뤄야 되나. 음.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저항을 하고 있구나, 내가 굉장히 이 안에 불안감이 두려움으로 크구나, 내 안에 지금 되게 불안감이 높구나, 되게 조급함이 있구나, 감정이, 내 안에 지금 어떤 감정이 있어서 내가 지금 막 호흡도 어떻고, 보는 것도 어떻고, 누가 말 걸면은 짜증이 막 올라오고, 이런 상태라는 거를 즉각적으로 내가 알아차리는 게 필요해요. 내가 감정이 어떻구나. 음. 그러고 나서 거기서는 내가 잠깐 호흡하는 게 필요해요. 잠깐 호흡하면서 내 안에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잠깐 여유를 갖고 그 감정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호흡을 좀 가다듬고, 감정하고, 그래, 내 안에 되게 지금 내가 분주해. 되게 조급해. 음, 호흡 가다듬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오케이. 두려워. 되게 불안해. 불안한데 불안함이 있음을 내가 불안하지 않아. 괜찮아가 아니라 불안하네. 불안함이 있네. 되게 조급하네. 그 안에 또 어떤 감정이 있나? 음,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나에게는 이게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음, 내가 이 상황에 기대하고 있던 거는 뭐가 있었는지,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는 건 어땠는지, 차근차근 나한테 친절하게 다가가는 게 필요해요. 내 몸에서는 이 두려움이나 조급함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진짜 막 여러 가지가 힘들면 이, 이 감정, 내 안에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색깔로 느껴지는지,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는지, 이미지로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내 안에 이 지금 담고 있는 게, 머무르고 있는 게 어떤 느낌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필요해요. 함께 있는 거.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이게 이렇게까지 힘든 게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잘해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는지, 정말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는지,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는지, 음, 도덕적인, 보통의 경우, 도덕성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 잘 건드려져요. 죄책감하고 굉장히 가깝고, 되게 내가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근데 우리 삶이 피해를 줄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민감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럴 때 내가 저 사람 감정을 내가 상하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할 수 있어요. 음,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되게 피해를 본 것 같다. 그게 굉장히 아플 수도 있고. 음, 그러면, 나한테 그런 게 있구나라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반드시 늘 항상 언제나 그럴 수는 없는데, 언제나 반드시 항상 늘 내가 남을 상하게 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만은 없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았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고, 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놀란 감정이나 두려워하는 감정이나 현재 나한테 되게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친절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음 챙김의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뭐냐면 무엇이 있는지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친절하게, 부드럽게, 연민의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고. 이게 이제 마음 챙김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 더 우리가 되게 조급해지고 더 산만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숨이 막혀지고 막 이런 게 너무나 높은 기대로 나를 굉장히 몰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에 너무나 차갑게 대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많이 갖는 생각이 내가 풀어질까 봐 자상하게 대하면 되게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잘 안 할까 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자료에도 썼지만
놓아버림,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내가 씨름하는 거, 그러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그 씨름 자체, 저항하는 그 저항감 자체를 내려놓는 거지, 열심히 하지 않거나, 도덕성을 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윤리적이어야 해. 반드시라는 거를 내가, 반드시라는 거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기에, 반드시 해야만 될 것 같이 내가 한 번을 잘못했을 때도 화들짝 하는 거로부터 해방되자는 거죠. 완전히 없어야 되는 것처럼 한 번 잘못했을 때 막 화들짝 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지금 내가 취약해졌으니까 이런 이벤트가 생기네 하고 알아차리고 차라리 취약해진 막 지치고 피곤한 나를 돌보는 시간을 잠시 갖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기능을 하자는 거죠. 음, 그게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어나갈 자기 돌봄과도 관련이 있고, 자기 돌봄은 굉장히 자기한테 친절한, 음, 높은 잣대로 꾸짖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부드럽게 나를 메타의 사랑이는 메타라고 해요, 메타. 우주의 진리는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평화롭게 대해줄 때 모든 것이 이제 순조롭게 흐를 수 있다. 그걸로 이제 저희가 4월 달에는 만날 건데, 그거를 계속 연습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차갑고 처벌적이고 막 OX 이분화된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익숙하기에, 지속적으로 생명의 그 근원,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안고서 사랑의 눈으로 아이를 봤을 때 아이가 그 빵긋빵긋 웃으면서 안정감을 갖고 잘 자라잖아요. 불안정한 환경에서 엄격하게 하면은 애들이 못 자라요. 정서불안이 막 생기고, 픽도 생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딱딱함, 굉장히 그 단호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안전한 울타리 정도지, 그거를 갖다가 막 채찍질하고 막, 반드시 막 탓하고 비난하고 막 지적하고 막 이러면 깜짝깜짝 놀래요. 나 자신이 스스로한테 이렇게 하든, 부모가 나한테 했든, 또, 뭐, 교수가 학생한테 그렇게 하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드러움도 필요하고, 단호함도 필요한데, 적절하게 내가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려면, 자상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느껴야죠. 음. 나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거를 계속 배양하는 시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자꾸 돌볼 수 있는 시간. 그게 오늘 저희가 수련할 감정의 마음 챙김이 거의 뭐 이벤트가 없더라도 매일매일 감정 일기를 쓰던, 명상 마음 챙김을 하든 나와 마주하는, 이게 일상에서 자기 전에 눈을 감고서라도 아,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지? 누웠을 때 내 몸 컨디션은 지금 어떻지? 잠깐 머물러서, 낮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내가 마음이 어땠지.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마음이 그랬을까?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안에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그때 내가 기대했던 거는 뭘까? 왜 그렇게 기대가 컸을까? 음,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내가 나 자신한테 갖고 있는 신념은 뭔가? 그 신념이 왜 그렇게 중요했나? 그 신념이 너무나 강하고 유연성이 없기에 내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구나. 알아차리고 괜찮아. 이랬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이렇게 누워서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스캐닝하는 시간도 가져보실 거를 권해요.
좋아요. 기지개 한 번씩 이렇게 쭉, 기지개 한 번씩 이렇게 쭉 하고 스트레칭 하고, 저희가 이제 마음 챙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음, 편안하고 정돈된 자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편안하고 정돈된 자세. 호흡을 하면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렇게 눈 감고 천천히 두 번을 깊고 길게 호흡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긴장을 풀어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당신의 리듬에 맞춰서 호흡합니다. 호흡의 감각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콧구멍, 가슴, 배, 어느 곳이든 당신이 편안하게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그곳이 당신의 집이 되도록 해봅니다. 호흡의 처음과 중간, 끝을 따라가며 주의를 집중해 봅니다. 호흡 사이에는 공백, 여백이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 그리고 끝까지 갔을 때 잠시 공백이 있고, 그리고 내쉬는 숨, 다시 들이마시기 전에 잠깐의 공백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 챙김을 하는 도중에 집중을 방해하거나 걱정이 올라오거나 문제가 떠오른다면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배경으로 천천히 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밀어내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주의가 흐트러짐이 불편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내가 가던 길, 호흡의 알아차림으로 가는 길에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이제 고통스럽거나 불편한 감정에 관심을 기울여 봅니다. 내가 최근에 경험했던 불편한 이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주 경험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봅니다. 너무 그 감정이 커서 오늘 이 시간 다 다루기 힘든 감정은 잠시 미뤄두고 오늘 이 순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이벤트를 떠올려 봅니다.
그 감정이 몸에서 느껴지는 곳은 어디인지 몸에도 주의를 가져가 봅니다. 편안하고 여유롭게 온몸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몸에서 말하는 그 감정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봅니다. 누군가는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깨가 묵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가능하다면 있는 그대로를 어떤 저항도 없고 투명하게 수용적인 마음으로 그대로 느껴보겠다는 의도도 세워봅니다. 감정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도 계속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순간순간 변화합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당신 지금 마음의 감정도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그냥 따라갑니다. 감정의 흐름 속에서 제어하려 하지 말고 모든 힘을 빼고 파도가 변하는 것을 내가 부드럽게 받아들이며 타는 서핑보드를 타듯 감정을 수용하며 저 함께합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몇 초 동안 그 감정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감정을 완전히 경험합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 감정과 관계 맺고 있는지 알아차리며 그 감정이 있음을 수용하도록 함께 합니다. 만일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그 생각을 뒤로하고 호흡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호흡하며 마음속 진동이 잦아들고 평온해짐을 느낀다면 다시 감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에게 자유를 주려고 해. 당신 마음속은 어떤 감정이든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에게 모든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이 내 감정과도 친절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에는 질투, 반감,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 불안, 두려움, 위축감, 이 많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인식했다면 그 감정에 이름도 붙여봅니다. 몇 초간 호흡하며 그 감정과 함께하고 또 다른 감정은 없는지, 다른 감정을 발견했다면 이름 붙이고 또 몇 초간 함께 머물러 줍니다.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탐색도 한번 해봅니다. 내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마음속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호흡은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이러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림도 가져봅니다. 또 감정의 강도는 어떤지, 너무나 커서 내가 압도되고 있는지, 감정과 하나 되어 있는지 주의 기울여 봅니다. 실제 살아있는 대상을 대하듯 주의 깊게 감정을 살펴봅니다. 어느 순간 강해지는지, 어느 순간 약해지는지. 어떤 누군가는 이 경험이 힘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압도된다면 호흡으로 다시 돌아와서 잠시 휴식하고 안정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가서 감정과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적하고 그냥 함께 있으면 됩니다. 이제 호흡으로 돌아와 숨의 처음과 중간, 끝을 따라가 봅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순간 내 호흡이 어떤지, 마음 챙김을 시작할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숨의 깊이는 어떤지,
준비가 되었다면 눈을 뜨고 눈앞에 보이는 방의 풍경을 한번 쳐다봅니다. 내 눈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를 볼 때 내 마음은 어떤지. 감정의 마음 챙김은 큰 감정을 만났을 때는 한 번에 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주 내 감정과 만나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가 참 오묘해요. 음, 내가 타인한테 되게 바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뭐 커플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하면 공감 안 해주는 사람한테 성질 엄청 성질이 나죠. 공감 안 해주고, 내가 막 이렇게 내 마음, 그냥 내 마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만 그랬구나라고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 막 변명을 하고 열불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거처럼 열불 나는 게 없어요. 인간 감정은 그래요. 내 감정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게 그냥 나한테 어떤 감정이 있는지 주의 기울여주고, 오케이. 그랬구나. 이 감정이 있구나. 음, 이 감정이 있구나. 또 어떤 감정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엄마든 남편이든 애인이든, 그들에게 바랬던 거를 나와 자주 하자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가 남편이든 애인이든 엄마든 그렇게 해줬을 때 감정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감정의 원리예요. 애기한테도 통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애기한테도 그냥 따독따독 해주면서 결국 그랬어 해주면 이제 진정이 되는 게 인간의 그냥 생명체의 본능이에요. 이건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나한테도. 음, 그래요. 음. 평소에 마음 챙김 하면서라든지, 뭐 오늘 경험이라든지, 뭔가 내가 알고 싶다, 궁금하다, 모호하다, 이런 거 질문해 주세요. 아까 질문 있었던 거를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질문해야죠. 예, 네. 어떤 걸까요? 일단 두 가지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이것부터 먼저 질문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큰 상처를 받고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의 저를 무시한다던가 혹은 되게 본인이 생각했던 신념이 막 무시당하고 부정당했을 때나 혹은 누군가가 크게 배신해서 어떤 막 빚을 졌을 때나 그 정도로 정말 급격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큰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겪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런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어, 그리고 어떻게 그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오늘 감정 다루기에 마음 챙김을 했잖아요. 네, 오늘 준용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질문이 이거와 굉장히 맞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음, 감사한 마음이고, 그, 제가 마음 챙김을 할 때요, 이 주제를 갖고 내가 들여다보고 이 감정과 함께 있다.
있겠다라는 의도로 내가 이제 자리를 잡고 앉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했던 마음챙김처럼 제가 이제 스크립트도 남겨놨잖아요. 자료 드린 거에.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이 감정이 내 몸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음, 이거를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지, 이미지로 표현하면 어떤지, 음. 오늘 제가 이렇게 다양한 대체할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거를 떠올리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게 누군가는 오늘 되게 피부에서도 느껴졌고, 어떤 분은 막 명치에서도 느껴졌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감정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되게 이게 그냥 머리로 분석을 막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몸이 이렇게 막, 피부가 말해주고, 막 명치가 말해주고, 어깨가 말해주고, 음, 다 몸에서 이렇게 호흡에서 말해주고, 다 이렇게 우리는 어디서든 감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내가 크게 경험되는 감정 이면에는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신념이 있고, 혹은 비슷한 상처가 있었으면 이게 굉장히 더 클 수 있어요. 음, 나한테 이 경험의 의미를 고요히 찾아가는 거예요. 고요히. 음, 고요히 찾아가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 감정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아프다는 것도 인정해주고. 이게 굉장히 큰 상실이나 아픔이면 한 번의 마음챙김으로는 안 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내가 만나주고, 반복적으로 잦아들 때까지, 음, 음. 하면은 치유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사실 뭐 최근은 뭐 작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굉장히 뭐 큰 상처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고, 그게 뭐 저는 가족한테 큰 상처를 받았어가지고 이제 그때 굉장한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해서 스스로를 정말 주체 못할 정도로 이제 분노와 증오가 왔었던 경험이 있어서 앞으로도 사실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 뭐 어떤 뭐 사람과 사업을 할 때 뭐 배신을 당하면 큰 빚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마음 챙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제 사람이 평상시에 이제 살아가는데 휴식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어, 어떻게 뇌가 휴식을 취하는지도 사실 뭐 과학적으로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사람이 휴식을 할 때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휴식을 취하는 게 올바른 걸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좋아요.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제가 어저께 만났던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삶에서 트라우마가 되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많이 반복적으로 경험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냥 일상에서 불안감이 늘 있으세요. 늘 각성되어 있어가지고, 막 어디서 전화만 와도 되게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낚시터를 가면은 그렇게 좋대요. 음, 음. 근데 그게 내가 그분이 경험하는 거를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니까 마음 챙김을 하고 오신 거예요. 아, 네. 음. 그러니까 원리가 비슷해요. 원리가 낚시라는 거가 내 통제 밖이에요. 내가 너무 애쓴다고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고기가 내 씨를 물어줘야 돼요. 그냥 바라보기만 할 뿐이에요. 음, 딴 거는 잡생각이 없어요. 그 시간에는 잡생각이 없대요. 그냥
C만 바라본대요. C만. 그리고 C가 흔들릴 때 정말 행운이 나한테 찾아온 것처럼 기쁘대요. 우리가 마음 챙김하는 게 이 원리랑 똑같아요. 우리는 생각이나 과거, 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피로감이 굉장히 커요. 그 순간은 우리는 고요할 수가 없어요. 과거, 미래 왔다 갔다 하면은 불안하다는 소리거든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하는 게 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집에 돌아와 안식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감각기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가 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고 활동을 정지하고 내가 감각, 호흡에 그냥 집중해서 텅 비어 있음을 아까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 숨 쉬는 나만 있더라. 어떤 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라는 거. 음, 자연물은 자책하지 않거든요. 자연물은 자책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책임감도 없어요. 막, 우리는 자연물인데, 뭐,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피로감도 뭐, 자연물은, 동물은 자살 안 하잖아요. 괴로워서 자살 안 해요. 음, 인간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연물인 나를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그게 안식이죠. 뭐, 음, 조금, 굉장히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음, 경험하면 돼요. 경험하면. 이거는 그냥 지금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 말이구나라는 게, 경험이 와요. 그리고 아까, 음, 망고님한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불안함이 막 오잖아요. 호흡할 때 불안함이 오거나 우리가 일상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막 불안해요. 불안하면 우리가 그 초콜릿도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밖에 나가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아, 불안이 올라오네. 불안이 올라오네. 그러면 그 순간 불안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잠깐 내 주의를 갖다가 밖에 나는 소리에다가 주의를 옮겨요. 주의를 옮기는데 이게 딴 생각이나 회피가 아니라 감각 기관으로 주의를 옮기는 거예요. 내 그 지면에 붙은 피부 이렇게 내가 앉아있는 엉덩이의 느낌을 느낀다든지 밖에서 나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본다든지 잠깐 환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아, 집중 안 되네. 그럼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 일 다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환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이 제가 오늘 스크립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되게 압도되고 막 이럴 때, 잠깐 호흡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진동이 잦아들었을 때 다시 감정으로 돌아간다. 이게 한 두 번 정도 제가 이 스크립트를 넣었어요. 이거를 경험을 해보세요. 일상에서. 내가 어떤 감정 때문에 되게 힘들다. 그러면 생각 속에 막 내가 이걸 분석하고 있으면 그거 분석하고 있는 나도 알아차리고 되게 이렇게 회피하고 싶고 막 벗어나고 싶고 막 그거를 달래기 위한 어떤 대안을 찾고 싶고 막 이럴 때 그냥 그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내가 거기서 통 튕겨 나가는 걸로 경험하지 마시고 잠깐 다른 감각으로 주의를 잠깐 옮겼다가 그랬다가 다시 와서 얘랑 같이 있어야지. 이 감정하고.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일상에서.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 분? 선생님도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명상할 때 나중에 눈물도 나거든요. 음. 그렇게 뭔가 귀 깊이 들어가서 연결된 감정을 느끼면 계속 눈물이 나요. 그러다 보면 이걸 울어야 될지, 울면 또 명상이 깨지니까 울어야 될지 아니면 왜 참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 마음 챙김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저항하지 말고, 얘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흐르게 한다고 그랬죠. 흐르게. 네, 근데 내가 울음을 멈추려고 하거나 지금 명상이 깨질까 봐 울음을 지금 누르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흐르려고 그럴 때 거기다 뭔가를 이렇게 딱 가림막을 넣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물이 이렇게 오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흐르게 해주자고. 제가 오늘 스크립트에도 넣었던 게 뭐냐면 변해요. 감정은 변해요. 우리 책상이 있으면 책상이 나무죠. 책상이 나무인데 이게 여름 되면은 팽창하죠. 네, 나무 조직이 막 팽창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막 건조하면은 얘가 마르죠. 네, 툭한단 말이에요. 막 쪽쪽 갈라지고 막 이래요. 우리 피부도 그렇고 계속 변해요. 어제랑 오늘 다르고. 내 몸도 그렇단 말이에요. 감정도 그래요. 감정도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러면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아, 지금 눈물이 나는구나. 내한 더 관심을, 이 눈물 안에 슬픔인지, 서러움인지, 억울함인지, 원망감인지, 한인지, 음, 이거 되게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상실감인지, 슬픔인지, 울어도 되게 그 안에 있는 감정의 의미는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요. 음, 그래, 눈물이 나는구나. 되게, 그 안에 어떤 게 있니? 궁금해하고, 음, 더 함께 있는 시간, 친절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오케이. 중에 수련을 많이 할수록 궁금한 게 되게 많이 생기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못 느끼던 거를 막 내가 인식하게 되고, 억압이 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 챙김하면서 불편함이 올라오는 거가 감지될 수 있어요. 못 느끼던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건. 음. 거기까지 가시기를 원해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막 되게 내가 공황기가 있거나 과호흡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뭔가 감정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감정 경험을 내가 감정 인식을 하게 되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억압하고 몸으로 감정 경험하던 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못 느끼던 걸 느끼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느끼기 시작했다. 맨날 위 아프고 장 나고 막 이랬다가, 호흡 곤란오고 막 이랬다가 감정을 막 인식해서 불편하기 시작했다. 그거는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게 이렇게 힘든 거를 덜 힘들게 안정감 있게 마음챙김 하실 수 있으세요. 음, 좋아요. 다음 주에 마지막 마음챙김, 생각의 마음챙김 때 뵙겠습니다. 음, 수미님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다음 주에 뵐게요.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